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오랜만이죠. 진짜 바빴어요. SBS 새로운 프로그램 매일 오전 11시에 하는 목돈연구소 런칭하고 한 2주일 동안 이제 프로그램 세팅하고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최소한 하나 약속드릴게요. 오늘은 그 UBS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100년이 넘게 업력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 2등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은행은 투자 전문 은행이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문을 닫게 됐느냐? 투자를 잘 못했어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2021년에 두 건의 큰 투자 손실로 무려 그 두 건만 가지고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외부 투자를 받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결국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걸 끌어안게 된 게 UBS,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역시 스위스의 1등 은행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스위스 금융당국이 떠안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UBS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UBS라는 금융회사는 무려 자산 총액이 1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1440조 4500억 원. 규모가 감이 안 올 정도잖아요. 우리나라 1년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두 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로 돈이 많은 금융회사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크레딧 스위스를 대략 4조 원 정도에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끌어안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을 당시에 주가하고 비교해도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사실 UBS 입장에서는요, 굳이 돈 들여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쟁사를 끌어안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소형 은행들이 불안하고 심지어 크레딧 스위스까지 무너진다? 그 나라 국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앉아있어도 UBS로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UBS를 거저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별건이지만 그 실리콘밸리뱅크 영국 지사를 HSBC가 1파운드에 샀다, 이것도 기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1파운드라는 건 상징적인 금액이고 그냥 거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이후에 구조조정과 실리콘밸리뱅크 영국 브랜치를 살리는 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대략 3조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사를 흡수하는 과정은 참 지난한데, 이번에 스위스에서도 재무당국이 거의 떠안기다시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UBS가 나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부상에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거 물어줘야 돼, 중앙은행에 이렇게 확답을 받고 이 딜을 성사시켰을 만큼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이 와중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코코본드라는 거거든요. 이름은 좀 명랑한데 이 내용은 명랑하지 않습니다. 코코, 어디에서 따온 말이냐? 컨틴전트 컨버터블 본드. 그러니까 컨틴전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컨버터블, 변신이 가능한 본드, 채권이다. 상황 따라서 이 채권의 형태나 이 채권에 물어주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걸 발행한 금융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떨어지거나 실제로 정말 간판 내리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 코코본드라는 형태로 발행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채권이 주식으로 변하거나, 나한테 안 물어봅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발행한 금융사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이거는 그냥 보통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상각 처리될 수도 있어요. 표현이 어려운데 그냥 돈은 껐지만 돈 안 물어줘도 된다, 이런 면책 조항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걸 왜 살까요? 첫 번째, 이걸 발행하는 금융사를 믿는 거죠. 설마.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같이 큰 회사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기 등판하면서 불을 좀 초기 진화에는 일단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두 번째는 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코코본드를 사들인다. 코코본드는 두 가지 불리한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 다른 것보다 이자를 훨씬 많이 쳐줍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망할 것 같은 튼튼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코코본드를 사면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적어도 저금리 시대에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코코본드를 티어 1 본드라고도 하고요. AT1 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AT1 채권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그러니까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기존에는 회사가 망하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부터 물어주고 주주들이 최후의 손해를 끌어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빚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룰을 깼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사안을 그만큼 심대하게 보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걸 통해서 AT1 채권 그러니까 이 코코본드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었느냐 무려 160억 스위스 프랑 이걸 한국 돈으로 따지면 22조 4,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 22조 5천억 원 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채권 안 살 거야 불안해 AT1 누가 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는 데까지 정말 모든 조건이 완성돼 있었을 때 그 젠가에서 아주 약한 나무토막 하나를 딱 빼는 그 티핑 포인트가 뭐였느냐. 그게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잖아요.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진 과정인데 이 과정을 근본적으로 뭐가 만들었느냐. 미국 국채 가격의 하락이에요. 미국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게 되니까 금리 인상기에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게 된 거고 결국은 대형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돈이 잘 안 돌겠죠. 본드런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가 코인 값이 튀는 거예요. 열흘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빗썸 기준으로 코인 값이 42% 급등했습니다. 3,700만 원 위로 올라갔는데 미국 국채가 손해가 커서 은행을 못 믿어서 중앙 시스템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간다.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2023년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뭔가 재기능을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FOMC에서 0.25%포인트 저는 올릴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0.25도 못 올릴 정도로 미국 경제가 부실하다. 이걸 자인하는 순간 시장이 와장창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장 은행들의 문제를 생각해서 동결한다?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쪽에서 돈을 왕창 풀어대잖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았고 물가 잡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저는 이건 형용 모순이라고 봅니다. 긴축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제가 보는 현재의 상황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BS가 CS를 끌어안고 몇 시간 뒤에 6개 중앙은행들이 특히 ECB와 미국의 연준 사이에서 스와프 한 라인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스와프 한 라인을 강화한다는 게 뭐 말은 멋있습니다만 통화 스와프 그들 간에도 달러 급전 필요할 때 요거 빌려주는 스와프 라인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일주일 단위로 잔고를 확인해서 채우거나 꾸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7일 단위로 하던 거 요거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일 단위로 하자.
일주일 기다릴 여유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앙은행들끼리 달러 급전 필요한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만큼 현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시장이 상방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기도 해요. 다 올라갈 때 내가 못 살까봐 혹은 나만 수익 못 낼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신중하시기를 저는 당분간은 일단 월말까지 신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자세한 이야기 오전 11시 SBS 라디오 103.5 목돈연구소로도 많이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